이번 시간은 대손 회계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을 다 받아내면 문제없죠. 근데 채권 중에서 일부 부실한 것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못 받게 된 것도 있겠죠. 이때 대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볼 겁니다. 그리고 직접 상각법하고 총당금 설정법이 있는데 기업회계 기준은 총당금 설정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 상각법이 뭐고 총당금 설정법이 뭔지 여러분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대손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했죠. 못 받게 된 돈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무자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대손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고 상사의 지금 부분 재무상태표 외상매출금만 나타내는 거죠. 지금 외상매출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차변에 100만 원. 즉 100만 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못 받게 됐다.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파산을 해서 불가능.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날리셔야겠죠. 즉 외상매출금에 있던 채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하면서 차변에 비용이죠. 이것은 영업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판관비로 회계 처리했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상각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직접 상각법을 보도록 할게요. 예제 보시면 1월 10일 주 분광에게 상품 10만 원에 외상 판매하고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하면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나와야겠죠. 이 정도는 이제 다 나오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주식회사 금강 파산됐다는 것은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망해갖고 외상대금을 대손 처리하기로 하다. 이것은 어울상금리가 내고 상태에서 이제 도저히 못 받아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상각법으로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외상매출금 날리시겠죠. 그러면서 채권이 소멸됐어요. 동시에 차변에 대손상각비, 판관비 1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을 직접 상각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직접 상각법은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직접 상각법은 인정 안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보시면 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20만 원에 외상 판매하고 대금은 약소금으로 수취하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받으러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도로 인하여 수취한 어음에 대해서 대손 처리하기로 하다. 부도했다고 해서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부도해서 자금 사정이 호전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도나면 일반적으로 망하는 수준을 갑니다. 근데 이제 아직 부도인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니까 이 회사는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 했죠. 결국 받으러움을 어떻게 합니까? 소멸시켜야겠죠. 대변에 받으러움, 차변에 대손상각비, 영업비용이니까 판관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직접 상각법인데 직접 상각법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 이게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 이렇게 됐죠. 그래서 충당금이 뭔지 이제 볼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정해 보니까 이 중에서 한 30%는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대손상각비 비용을 30만 원을 우리 추정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변에 요 계정 과목 대손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죠. 충당 쌓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당금 이런 계정 과목이 나왔어요. 그렇죠? 특이하죠? 이런 대손 충당금 계정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쌓아놓는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손될 것을 예상해 갖고 쌓아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우리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부분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전년도 기준으로 외상매출금이 100만 원 있는데 대손상각비 비용 인식하고 대손충당금 이렇게 했죠. 대손충당금은 우리 부채가 아닙니다. 지금 대변에 있죠. 자산의
차감 항목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은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산을 차감하는 항목이 대손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30만 원. 그래서 결국 100만 원에서 30만 원 차감한 게 70만 원. 결국 외상매출금의 순장부가액, 즉 순실현가액. 그러니까 총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 못 받을 것으로 추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채권의 순실현가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즉 외상매출금 금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이것을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즉, 요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는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세모 이거 있죠. 이것은 음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추정을 했어요. 30만 원 미리 추정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올해 보니까 대손이 됐어요. 즉 대손 시 대손 충당금을 우선 상각하게 돼 있다는 거. 즉 100만 원이 다 날라갔어요. 그러면 우선 대손 충당금 30만 원 인식했던 게 있었죠. 요 30만 원을 먼저 상기하는 겁니다. 결국 대손 상각비가 우리 70만 원이 돼요. 그래서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면 언제나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확인하셔야 돼요. 잔액을 확인해 갖고 먼저 날리시고 그다음에 부족분은 어떻게 비용 처리한다는 거. 이게 충당금 설정법입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상각법하고 충당금 설정법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년도에 우리 100만 원의 외상매출금이 있고 대손 충당금 없었죠? 네. 직접 상각법은 외상매출금 장부가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충당금 설정법은 100만 원의 대손 충당금 30만 원이니까 우리 외상매출금 장부가액이 70만 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2000X년에 우리 대손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100만 원을 다 날려요. 100만 원을 다 날려갖고 대손 상각법이 됐었죠. 지적 상각법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충당금 설정법은 30만 원 미리 비용 인식했죠. 이것에 대해서 2000X년 단계는 70만 원을 인식한다는 거. 결국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즉 수익을 인식했을 때 비용을 인식하게 돼 있죠. 즉 전년도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더 충실한 방법이 어떤 거? 충당금 설정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기준은 어떤 거? 요 충당금 설정법이 우리 기업의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전년도 70만 원이 회수 가능가액이 되고 이때 미리 비용 인식합니다.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적합한 방법이 충당금 설정 방법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내고상세 외상매출금, 즉 외상매출금도 있고 받으러이 있고 미수금이 있죠. 각 계정마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셔야 돼요. 결국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만 원이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은 얼마? 9만 원. 받으러면 18만 원. 그래서 미수금도 설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채권만 대상이 돼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온 미수금, 대여금, 성급병 이런 것도 채권이니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 장부금액이 채권의 순실현 가능가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만 우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래서 대손 추산액, 그래서 대손 충당금 이것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결국 기말 대손 충당금이 우리 못 받을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의 차감 항목이라는 거, 그리고 대손 상각비는 당기 비용 설정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손 확정시 회계 처리 제가 얘기했죠. 먼저
대손 충당금 계정이 충분한 경우 어떻습니까? 예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 날리고 충분한 경우니까 대손 충당금 먼저 상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제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손 충당금 있는 거 우선 상기해요. 있는 상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한다는 거. 이렇게 확정 시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손 처리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도 있죠. 상대 파산 났던 사장에 갑자기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러면 수억 원이 들어왔겠죠. 수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다시 갚을 수가 있어요. 이때를 우리는 대손 처리한 채권의 회수 시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보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대손 처리했던 것을 취소해요. 취소한다는 것은 과거에 있던 분괴를 역분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분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매출 채권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채권 회수 분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변의 매출 채권, 차변의 현금 등 결국 요 매출 채권하고 차변하고 대변 동시에 있죠. 그래서 하나의 분괴로 나타났어요. 이것을 제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늘리는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결국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했을 경우 우리 대손 충당금을 늘리는 회계 처리한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